너나 잘하세요. 자, 이슈를 친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양미숙의 친절한 미숙씨,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지난 9월 30일에 부산 지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토론회가 개최됐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일단 시민사회가 개최했는데 부산시 교육청, 경찰청 뭐 이렇게 다 참여하는 좀 그 큰 규모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그 교사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서 부산시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진행해 대책을 마련했고 네네. 부산 지역도 학부모, 교사, 시민사회로 구성된 대책위가 만들어져서 북구, 영도구의 어린이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직접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런 활동의 결과로 많은 부분에 개선이 되었고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근데 부산 지역의 지형 특성상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의 위험 요소가 상존해 있고 이런 네네.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논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로 교통사고 제로를 만들자는 부산운동본부를 결성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예. 근데 또 한 번씩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된 차량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번 토론에서 좀 어떤 내용들을 볼 수 네. 있습니까? 부산 지역 시민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제로 운동에 해당하는 각국의 제로 비전과 정책 실험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네네. 스웨덴에서 처음 도시운동으로 시작한 제로 비전은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함께 도시 전역의 도로가 개설되면서 발생하는 도시 문제 중 차량 대상의 사망과 부상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예.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한 첫 번째 사례로 손꼽히고 있고요. 네네. 스웨덴을 제외한 뉴욕, 런던 등에서도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비전 국제기구인 국제사회안전연합 등도 있다고 합니다. 네. 부산도 전국에서 사실 처음으로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다소 후퇴하긴 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정착되고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 제로비전 정책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5030 뭐 안전속도 이게 처음에는 좀 불편한 감도 없지 않았는데 네네. 이제는 뭐 다들 잘 이제 적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교통사고 제로 운동의 의미 그리고 주요 사업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부산 안전속도 5030 이 정책은 부산 영도에서 전국 맞죠.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곳에서 또 여전히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고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지만 예산 부족으로 얼마 전까지 그곳에 안전 펜스가 완전하게 설치되지도 않았습니다. 네네. 여전히 사고가 난 그렇고요. 곳에. 예. 네. 거기다가 2024년 부산시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편성된 예산 집행률도 보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네. 부산시는 물론 이제 구에서 뭐 예산을 또 매칭하거나 이런 게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정말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될 건데 여전히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률이 이렇게 낮다는 건 저희가 볼 때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런 네네. 문제들을 부산시가 잘 해결해 나가면 좋겠지만 어린이 보호구에 대한 부산시의 의지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적극적이거나 강력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좀 있고요. 네네. 그래서 학부모, 교사, 지역의 풀뿌리 단체, 시민사회가 함께 이 문제를 당사자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운동본부를 구성했습니다. 부산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서울에서도 8m 이하 도로에 173곳에서나 제공되고 있고요. 외국 도시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20km 운동을 좀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부산의 경우에 어린이 보호구역 특히 경사가 심하고 보차도 분리가 안 돼 있는 그러니까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등 위험 요소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좀 20km를 도입하자는 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5030 30km도 아니다. 네네. 20km까지 예, 또 예. 10km 줄이자. 뭐 예, 이런. 예. 그러면은 좀 처음에는 사실 5030 뭐 처음에 의견 분분한 그런 부분도 네네. 있었던 게 사실인데 20km라고 하면 또 이게 의견이 예. 좀 반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러니까 5030을 하면서 교통
사고 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속도가 느려짐으로 해서 생기는 또 차로 폭의 축소 등으로 인해서 또 보도가 더 확보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웨덴은 이런 홈존이라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곳에 자동차가 진입하는 순간 앞서가는 보행자를 절대 앞지를 수 없습니다. 그럼 그게 5km 내지 7km도 속도를 못 낸다는 거거든요. 예. 그 정도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정도로 하자는 건 아니고 해외에서 소개된 이런 제로 비전 사례들은 결과가 이제 되게 이제 좋다라는 것만 있는데 이거 추진 과정에서도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갈등과 논란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부산시가 좀 구체적으로 비전과 변하지 않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의지를 보여야 되고요. 보행 대중교통 그리고 주의 보행과 대중교통 이용자 그리고 특히 어린이 보행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보행 정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어린이 장애인 보행에서 약자를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 의식이 지금 좀 발휘돼야 될 시기가 아닌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자 안전하게 키우자는 논의가 있지만 정말로 일상에서 그리고 학교 가는 길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충분히 고려할 부분은 있는데 이제 5030 도입됐을 때도 굉장히 갈등이 좀 심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도 안 된다. 20km 아래로 적용을 하자. 모든 구역을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요. 좀 위험한 거 지형적으로. 경상한. 서울 같은 곳도 지금 173곳이나 20km로 하고 있고 뭐 가까운 일본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난 10월 8일 그러니까 화요일입니다. 이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부산 지역 시민사회가 부산의료원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하는데 부산의료원 이 시간을 통해서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여전히 좀 어려운가 보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부산의료원은 코로나 전담병원 역할 수행에 따른 여파로 심각한 재정 적자와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요. 의료진은 이탈하고 그럼 이탈한 의료진에 대한 인력을 빨리 다시 수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병상 가동률은 40%에 불과해 전국 지방의료원 중 꼴찌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산시가 제대로 된 재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부산시에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부산의료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라는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부산 의료원은 부산 지역에서 유일한 공공병원이라 할 수가 있는데 악순환이 좀 반복되면서 재정 적자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재정 상태가 한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과 비교해 보면 4년간 감소한 적자 누적액이 무려 1,222억 원입니다. 그러나 손실보상금은 1,094억에 불과해서 지금 적자가 122억 원을 고스란히 부산의료원이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부산시가 올해 2024년 본 예산에 얼마를 편성했냐면 예산에 60억밖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외에도 뭐 운영도 60억으로도 좀 불가능한 상황인데 60억밖에 편성하지 않았고요. 시의회가 비상경영 경영혁신을 요구하면서 54억 원의 1차 추경을 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료원장 및 의사, 약사를 제외한 직원의 인건비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 6월은 임금 체불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가 제대로 된 손실보상과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고 부산의료원에 100억 차입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100억 차익을 하면서 부산의료원은 빚과 또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러면 재정도 이런데 그럼 의료진 수급과 관련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계획이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에도 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시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응으로
부산의료원의 병원 기능 회복은 전국 공공의료병원의 35개 중에서 지방의료원 35개 중에 34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네. 그때 이제 원장님 모셔가지고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코로나19 전담병원이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네. 일반 환자들이 이제 그때 오기를 못 좀 받았죠. 못 그때, 받았는데 이제 예. 지금 이제 받을 수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발걸음이 끊기다 보니까 맞습니다. 계속 예. 안 오고 계시다. 예. 좀 오셔라. 예. 우리 지금 다 있다. 근데 진짜 아까 그 캠페인한 것처럼 네. 이 부산의료원 일부러라도 이용하기 운동 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공무원들 건강검진도 아마 여기서 안 하고 다른 민간 병원이랑 이렇게 협약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거라도 좀 하도록 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좌우지간 사람들이 좀 왔다 갔다 해야지 좀 병원 그런 얘기예요. 예, 수도 맞습니다. 늘어나는 건데 이 원인 해결 방안 뭐 어디 있다 보십니까? 부산의료는 공공병원입니다. 네. 공공병원은 간염병 대응, 응급, 외상, 심내혈관 질환, 산모, 어린이, 장애인 진료 등 필수 의료를 시민들한테 보장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코로나19 당시 전담병원으로 감염병 대응의 최일선에서 역할을 해온 것이 부산의료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부산의료원은 부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산시가 지원해야 되는 최후의 보루인 부산의료원에 부산시가 제대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 의료진이 이탈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의료진이 이탈하니까 또 병원에 환자들이 안 찾는 겁니다. 예, 그럼 예.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고요. 네. 부산의료원을 제대로 정상화시켜내지도 못한 상황에서 또 부산시가 지금 서부산의료원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것도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병원도 잘 하고 그다음에 서부산의료원도 1,600억 원 정도가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예. 근데 있는 것도 못 지키는데 또 새로운 걸 하겠다는 게 좀 이율 배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부산의료원 내에 아동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아동병원 설립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아동병원과 관련해서 배우 진료가 부산의료원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해야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 그 배우 진료를 할 수 있는 부산의료원이 정상화가 안 된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뭐 부산 지역의 김미애 국회의원도 언급하기도 하셨거든요. 네네. 부산의료원은 이런 것들이 원인이고요. 그러면 부산의료는 공공병원으로 필수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그 공공의료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 병원처럼 수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병원이 아닙니다. 예, 예. 그렇다면 당연히 부산시가 재정적인 부분을 전적으로 지원해야 되고요. 부산은 시민의 세금이 이런 곳에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하반기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출연금을 올해 대비 259% 올린 635억 원을 책정했고요. 경기도는 예, 경기도가. 135억 그럼 부산 의료원과 비슷한 그 규모의 의료원을 한번 보면 저 인천과 대구가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서 운영 정상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들의 네, 이들 의료원 같은 경우는 부산이 지금 40%거든요 병상 가동률이. 근데 여기는 7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네네. 그리고 부산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실 뺑뺑이를 해결하고 필수 의료에 대한 적극적이고 충분한 지원을 부산시가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공공병원에서 제대로 진료를 의사가 없어 진료를 못 받는 상황이라면 이게 제2도시 그다음에 글로벌 도시 이런 거를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 진짜 다 영웅이다. 그리고 뭐 전국적으로 공공의료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졌는데 뭐 불과 얼마나 지났습니까? 2년 네, 차 안 맞습니다. 지났어요. 시민들도 좀 시의회나 시에 네. 이렇게 고생했고 노력했던 그리고 희생했던 그런 의료진과 그 병원에 대해서 네. 뭐 보답이 아니라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지원은 충분히 해라라는 좀 요구를 같이 목소리를 좀 높였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상경영 경영혁신 요구하면서 1차 추경 네. 54억 원 그마저도 잘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의 발걸음도 뜸해졌습니다. 네. 예, 공공의료 그 부산의료원을 향하는 발걸음도 지금 다 일반 진료하고 있고 고생한 분들이 임금 체불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네. 임금도 체불됐고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의료원이 좀 외진 곳에 있긴 하지만 셔틀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지하철역에서 충분히 이용 가능합니다. 예. 예. 그래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이었고요. 오늘 마지막 곡
백예린의 지켜줄게 들려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자갈치 아침에 18,519회 김예지였습니다.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